자, 안녕하세요. 쥐다짱 교수입니다. 자, 오늘 제주 반도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다시 이 부분을 딛고 주가가 상승했죠.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절대 7,600원대 이 제주 반도체를 제가 탐방 가면서 여러분들께 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도 하나였죠. 뭡니까? 세력이 등장한다? 이게 아니었죠. 뭡니까? AI 산업군의 발달이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향후에 있을 이 변동폭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미리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주가 하락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거죠? 자, 봅시다. 이게 바로 종목별 대차 거래라고 하는 건데, 자, 봅시다. 언제부터 오릅니까? 예. 진정한 상승은 어디서부터 오르죠? 대차가 상환되기 시작할 때부터 오른다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자, 요 부분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각 증권사의 HTS나 아니면 모바일 환경도 똑같아요. 코드 번호를 보내드릴 텐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번 넣어서 이 대차 거래 상환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자, 제주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이 코드 번호에 대한 부분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하긴 했는데 기업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경고 종목과 그리고 주의 종목의 해제가 됐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신용과 미수를 쓸 수 있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 7,600원대 제가 탐방을 가면서 이 부분은 AI 산업의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CS라는 가전 박람회가 예정돼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AI의 아버지의 퇴사를 통해서 우리 기업으로 와라, 우리 기업으로 와라 이렇게 했다고 했죠. 결국은 이 산업군이 발달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사실 최저점에 가지 않고 이 부분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최저점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산업이 형성됐을 때 사더라도 결국은 이 부분, 이 부분 이게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 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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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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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종목이라는 부분은 어떠한 근거와 이유를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온디바이스 관련된 부분의 최대 수혜주 맞습니다. 이유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저전력 반도체와 저용량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어떤 흐름을 보입니까? 기본적으로. 맞아요. 이 배터리가 금방 떨어져 버리죠. 이게 바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필요성이고요. 저용량 반도체는요. 반도체가 무수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선 반도체가 정말 무수하게 필요해요. 근데 모바일 기기 안에 아무리 적게 넣는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예, 저용량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사실 이런 두 가지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성이 그리 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이 나사나 볼트 같은 경우를 굳이 이 현대가 생산할까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잠자는 기업이 이런 주가 상승률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산업구대의 이동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온디바이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탐방 자료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혹시 증권 용어 중에 도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그리고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어요. 1,000억을 운용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는 큰형님 역할을 좀 했었죠. 올해 54세 됐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가장 큰 운용사가 탐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자산운용사가 탐방을 하고 그리고 작은 운용사가 탐방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운용사가 탐방 일정에 가장 큰 수급을 불러일으킬까요? 1번이죠. 1번이죠. 그때 제가 7,600원대에서도 자, 가장 큰 운용사가 여기서 진입을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어차피 산업군이 형성됐고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 CES라는 가전 박람회, 그리고 샘 올트먼 이야기, 그리고 갤럭시 24라는 출시 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적인 이슈에 가장 큰 상승을 주는 이 구간대의 탐방 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됩니다. 아도를 친다, 담합을 한다, 이 뜻인데 나쁜 뜻은 아니에요. 이 종목을 사보자라는데 탐방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운용사가 탐방 일정에 참여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자, 요거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부분인데요. 제주반도체 탐방 자료, 그리고 8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적정가치 평가 자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가장 큰 데가 탐방하는 일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소형 자산운용사가 탐방하는 일정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사실 이게 조금 이제 펀드 매니저 후배들은 왜 이런 영상에 이런 걸 첨부하느냐라고 좀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일정과 규모에 대한 부분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는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죠. 실적 자료까지도 포함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좋아요, 좋은 영상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통은 사실 이 버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물인터넷 세 종목을 좀 첨부해 놨는데, 이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 제주반도체도요, 사물인터넷 관련주였다고 아세요? 예. 왜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홈 IoT 기능이라고 한 거 아세요? 예. 외부에 있으면서도 가전기기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 지금은 하고 있죠. 근데 과거에 이 관련주들이 제주반도체 시작해서 과거에 S넷 그리고 어버반도체 이런 애들이 주가 상승률이 최근에 좋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삼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실적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끊고 와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죠? 음, 맞아요. 이 제주 반도체가 한 7배까지 올랐죠. 근데 단기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 과거의 사물인터넷 관련주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자, 탐방을 통해서 이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자, 영상을 한번 틀어서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주식단장 교수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 탐방을 왔는데요. 자, KBS홀부터 이 회사가 상공회의소에 돼 있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사에 오늘 탐방인데요. 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좀 탐방을 오게 됐어요. 자, 일단 보도록 하시죠. 관계자 좀 중요한 부분들만 좀 만나고 갈 것 같아요. 예, 직접 탐방을 했죠. 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약속만 지키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음성 자료까지도 이 담당자와의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인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입니다. 자,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물인터넷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제주반도체와의 적절한 미래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제주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왜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이 종목을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때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시가총액이 거의 8조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지금 제주반도체는 7조 정도밖에 안 되죠. 1조밖에 안 되죠. 8배가 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HBM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자, 반도체로 따지면 1세대에서 6세대까지에 대한 진화 과정인데 고대역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대역 반도체는 AI 반도체와 반드시 떼낼 수 없는 반도체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의 8조 원짜리도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시장의 산업의 형성이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들고 가면 되겠네요. 이 생각하시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항상 이 고가에서 큰 낙폭을 피해갈 수 없는 결과물이 발생되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반드시 큰 타이밍에 이런 급락은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삼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 급락을 할 거예요. 근데 그날에 대한 일정 한 번만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실적이라는 부분도 다 첨부해 놨습니다. 직접 제주 탐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은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큰 운용사와 두 번째 큰 운용사, 세 번째 큰 운용사 탐방하는 일정까지도 다 적어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으로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까요? 내일 오늘도 하긴 했는데 좋아, 그렇게 해보시죠. 제주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제주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라이브 방송 링크 주소 보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께 이 기업이 뭐 온디바이스 환경이라는 걸 어렵게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다음 모바일 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는 인터넷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인터넷이 없어도 되는데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환경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2의 저장소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인터넷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런 저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AR은 애가 데이터를 연산을 처리할 수 있대요. 그 부분에서 저전력 반도체와 저용량 반도체가 필요한데, 글로벌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중요한 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내 기업이다. 이게 바로 삼성과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뜻에서 지금 수혜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과의, 예, 맞아요. 삼성과의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 아니다 이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번에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론 이게 나오게 되면 폭락합니다. 그날은. 근데 이 이유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시장에서는 이 주가를 끌어올릴 요소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강한 힘의 상승을 동반하는 낙폭 이후의 반등, 이때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1조 원이 된 기업이죠. 결국은 이 종목도 기계 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즉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는 걸 패시브 자금이라고 했고, 액티브 자금은 펀드 매지에 감정이 들어간다 했죠. 그쵸? 증권사 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몇 주를 사달라. 그래서 항상 심리적으로 꼭지를 찍어버리고 기관이 사면 오른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투신과 외국인들은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기계의 룰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 이것도 하나 보내드릴까요? 패시브 자금의 룰,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성립하게 되면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요, 퍼센트지와 거래량 요것만 해당되게 되면 강한 힘으로 밀고 들어오고 이렇게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기계 룰이에요. 저도 이제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 이 조가 넘는 종목들은 20조 원을 운용하면서 기계 룰 퍼센트지를 상성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거래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료에, 그리고 또 라이브 방송 주소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이 어떻게 하면 이 패시브 자금이 형성되는가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제주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때 제가 한번 7,600원에서 탐방을 가면서 샘 올트먼 이야기, 그리고 CS 가전박람회 이런 부분, 그리고 갤럭시 24에 대한 모멘텀,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 하락 구간에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자, 이날이었죠. 자, 보시게 되면 벌써 꽤 됐네요. 8일 전인데, 혼자 배정 유상증자,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자, 이때 24,500원인데 요때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빠질 겁니다. 뭐뭐뭐를 가격을 맞추기 위한 거래요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12월 6일 날 제주반도체 7,600원, 12월 1월, 그리고 12월부터 1월까지 AI 관련 CS 기대감, 온 디바이스 관련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었죠. 지금은 사실 이게 완전 저점이었죠. 역시나 자산운용사 가장 큰 군데를 동반해서 갈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대로 2월 6일 날 제주반도체 22,000원에 추가 매수 한번 해보자. 파는 건 아니다. 매수하여. 투자 경고 종목 해제 기준일 종가에 대한 가격입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보여드렸죠. 12시 50분이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될 수 있는 뭐죠? 21,250원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한 대략 고가 22,000원. 요 부분을 러프하게 찍고라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고 했죠. 결국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을 줬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자, 아직도 매도할 시기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비중에 대한 조절만 필요할 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은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요거 증권사 HTS 어디도 똑같을 겁니다. 이
이 상환을 통해서 주가는 급등 나옵니다. 왜? 공매도를 칠지 말지에 대한 이 빌려가는 수급을 우리가 대차 거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 모실까 봐.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제주 그리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이 코드 번호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자료를 보내고 탐방 자료를 보내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뭐 3자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 일정에 대한 규모 그리고 사물인터넷 후보군에서 추가적으로 제주 반도체의 뒤를 이어서 적어도 한 2배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 어떤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10억씩 주실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저는 돈을 받기 위해서 영상 찍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제주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시고 오늘도 라이브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결국은 오늘 대부분의 업종 중에서 급락이 있었지만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장 강했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은 뭐죠? 전일의 미국 증시의 CPI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게 나와서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주가 하락을 동반하긴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이 형성된 부분은 분명히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는 이 제주 반도체가 향후에 빠질 시기는 없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언제일까요? 맞아요. 뭐 AI 쪽에서 뭐 어떤 이런 AI 산업군에서 뭐 사람을 해했다. 아니면 갤럭시 24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온 디바이스를 실제로 써봤더니 별로 이게 유효하지 않더라. 쉽게 말해서 뭐 AI가 혼자 스스로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이렇게 뭐 비행기 타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이런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효능을 잘 못 느끼겠는데 효율을 잘 못 느끼겠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간에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는 체크해 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산업군의 이동과 변모라고 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영원한 산업군은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산업이 개화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에코프로도 역시나 영원할 것 같았던 주가지만 이렇게 훼손이 일어나는 거는 2차 전지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이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산업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좀 덜어놓는 방향으로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직은 8단계는 아닙니다. 아시죠? 자, 새로운 제2의 제주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관련주. 요 부분도 우리도 챙겨가는 게 주식 탔지 않을까요? 인생의 선배님들 영상 끝나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제가 올해 54세인데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보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기민하지 않지만 뭡니까?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느리지만 정확하게 산업에 대한 사이클만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보세요. 제주 반도체가 그동안 제가 탐방을 가서 7,600원대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매일 잘랐다 뺐다 할 정도의 이 단타 구간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사실 가장 큰 변동성은 여기서 줬죠. 거의 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최저점의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산업군에 형성됐을 때 사고 그리고 한 번의 과열 과정과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AI 산업군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샘 올트먼이 9,000주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펀딩이 뭐일까? 갤럭시 24에 대한 부분이 호전적으로 노이즈가 없을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가격을 높일까 낮출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실적은 좋을까 나쁠까? 다 알고 계세요? 패시브 자금, 기계 룰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오늘처럼 매수하는 이런 근거는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종합전 함수가 된다는 거죠. 어렵죠?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 제주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차 거래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에 대한 탐방자를 하나씩 자료는 보내드릴 텐데 읽어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좋은 영상 아닙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쥐타짱 교수였습니다.